우리나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직급으로 회사를 오랜 기간 헌신했더라도 퇴직을 하게 되면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버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내가 퇴직금으로 치킨집 창업을 당해야 된다든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개인 택시나 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해볼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직업군을 뭐 비하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어떤 미래나 노후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 같은 자기 개발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 취득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또 그것 취득했더라도 그것을 내가 직업으로 삼았을 때 정말 행복하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몇 개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을 이제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영상 아마 올라와 있는 영상 세 번째 영상 말미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소방시설 관리사도 주택관리사 보호 제도처럼 이제 보호제도라는 그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경력이 1년, 3년, 5년 단위로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소방시설 관리사 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닐까 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불투명해진 게 아닐까 좀 그래서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단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방기술사는 또 전망이 좋은가 해서 기울거려 보면 그 소방시설 관리사도 올해 초에 이제 화두가 된 게 PQ 제도에 도입해서 이제 PQ라는 게 뭐 사전 입찰 심사 제도의 약칭으로 해서 이제 도입이 된다 아니다 해서 굉장히 화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단지 이 자격증이 글쎄요 그걸 취득하는 순간 굉장히 기쁠 수는 있겠지만 이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밥벌이가 된다 확보가 되는 그런 자격증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부의 의미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한 전국 여행을 다닌 지가 1년 6개월 좀 됐는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 가운데 하나 이제 공부의 의미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 여행을 다녀봤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녀본 지역이 이제 경기도 화성 쪽 이 지역을 안 다녀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천 쪽을 최근 제가 자주 여행을 가게 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화성 쪽을 안 가봐서 그 지역을 이렇게 경유해서 와본 적이 있는데 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화성 쪽이 태양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구나. 제가 그것을 좀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전기를 한전에 되팔아서 이제 수익을 이제 얻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게 이제 비전이 좀 안 좋게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그 지역에 그 태양광이 설치된 하우스를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한 그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버섯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 농사 가운데 농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또 농사 이 얘기 듣고 농사 지으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섯이 이제 농사 가운데서는 그나마 이제 좀 노동력이 최소로 들어가고 또 가장 적은 평에서 몇 마지의 땅이 필요치 않고 한 50평 많으면 한 100평 정도만 있어도 일반 직장인이 벌어들이는 수익 이상으로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부부가 사회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그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농사의 이미지랑은 다르게 땡볕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노동력과 밭을 일궈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뭐 운동화, 구두, 뭐 슬리퍼 신고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버섯을 재배하는 데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텃세가 있기도 하고 그 허가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내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하다가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혼자 버섯 따고 있으면 이게 멘탈이 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태풍이 몰아치면 비닐하우스가 찢겨나가면 많은 공사비가 또 드니까 이참에 아예 버섯 농사를 그만둬야겠다 해서 이 버섯 농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두 가지를 융합을 시킨 거죠. 그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재배하는 방법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처음부터 비닐하우스로 짓지 않고 판넬로 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올려요. 그 비용이 제가 그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겠는데 제가 그때 결론 지은 게 약 3억 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소방시설 관리사만큼의 글쎄요 연봉이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뭐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시설을 3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발생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이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 4년에서 4.5년이 지나게 되면 그 3억 원에 해당하는 초기 공사비를 다 회수하고 선입점을 넘어서 매년 이제 7천만 원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가정은 처음 뭐 인허가 공사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또 그 버섯 농사가 내 적성에 맞아야 되고 뭐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을 넘어섰을 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버섯 자체를 재배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그 수익 그리고 또 이 버섯 농사는 하루에 한 3-4시간 이렇게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그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아니지만 이제 수확을 해야 될 때는 또 그 몰아서 뭐 한 일주일에서 보름가량은 내 가족들이라든지 아는 지인을 불러서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력을 불러서 이렇게 버섯을
빨리 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노동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은 한번 설치해두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내가 별도의 직장 생활을 영위해 가시거나 개인 사업자를 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버섯 농사를 짓고 다시 또 위에 그 태양광 시설을 올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져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가정이 가능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데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이렇게 따져봤는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제가 얻는 결론은 공동 창업 내지는 동업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근로 생활을 하시는 뭐 소방시설 관리사라든지 일반 다른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뜻이나 의사가 맞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5명 정도가 모이셔서 초기 공사비나 그런 것을 분담하고, 또 평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버섯을 따야 될 때는 또 같이 모여서 따고 하면 참 좋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그런 결론에 제가 이르렀는데, 여기에 그 초기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재배사라는 것을 지을 때도 내가 건축 분야에서는 좀 자신 있다 하면 그분이 이제 좀 나서 주시고, 그 안에 전기 시설이 들어갈 때는 내가 전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기본 자재만 사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사비에 뭐 적게는 10분의 1만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 되고, 또 그 재배사를 지을 때 그 안에 공조 시설, 또 그렇게 되면 기계 분야에 대해서 공조 냉동 파트의 기술자를 또 불러야 되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기본 자재를 사서 그런 분들이 으쌰으쌰 해서 모이게 되면 그 비용을 극소수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격증만 취득해서 이 분야로 취업해서 먹고 살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 분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취미라든지 특히 또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해서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항암식품의 어떤 버섯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을 기르는 것에 취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기 시설이라든지 공조 냉동 시설, 그 밖에 어떤 뭐 수조를 갖춰야 될 문제도 있을 테고, 그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직접 설계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저는 글쎄요, 은퇴 후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야 되는 공부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전기 뭐 기계 파트를 공부하는 이유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영양가 없고 결론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공부의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보자면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사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고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공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런 사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보시거나 또 동업을 해보시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고 또 그런 일을 추진해 갈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가 직접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공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부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고쳐보고자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멘토로 삼고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처럼 기계를 전공했는데 소방 분야에 대한 기술사는 아니지만 그 분야의 기술사를 소지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보다는 나는 전기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보겠다 했을 때, 야, 정말 판단을 잘했다. 그리고 기술사다운 선택과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마음속으로 그 친구가 정말 잘된 판단과 선택을 했다, 정말 기술사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 채널에 나와서 기술사 취득 과정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조언도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연봉, 돈 이런 거에도 연연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그 존경하고 제가 멘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인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빗나가네요. 오늘은 제가 여행 과정에서 생각했던 부분과 또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